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절대 흐름의 이유 세 번째 얘기고,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처음 이제 구독자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보면 테마가 세 가지, 한 강의에서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강의 한 테마죠. 첫 번째는 까만색이고, 두 번째는 파란색이고, 세 번째는 빨간색이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서 들으려고 하면 까만색부터 세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 한 테마가 딱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강의가 조금씩 깊어지거든요. 초중고로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 오늘은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얼핏 딱 바쁘면 이게 내용이 너무 많거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세 번째 테마로 입닥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절대 흐름의 이유 세 번째. 처음 새로움이란 무엇인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 새로움이란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처음 새로움 느낄 때도 있고 처음 새로움 안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냥 새로움 느낄 때도 있고, 처음 새로움, 모든 게 다 처음 새로움이 있거든요. 처음 새로움을 알 때 경이로움을 알아요. 일상에서 그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 처음 새로움을 인지를 할 때. 근데 처음 새로움을 잘 인지를 못 하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무아할 때 처음 새로움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없잖아요. 그럼 중도에 의해서 자기가 새로 드러나거든요. 그게 처음 새로움이에요. 처음 새로움이니까 내가 이제 보이는 게 다 처음 새로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연기예요. 그 무아 중도 연기가 일상에 가까이 있죠. 근데 내가 유아된 상태에서는 처음 새로움은 없죠. 원래 있던 아가 새로 생기는 아니까 처음 새로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이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는 자기하고 분리된 사람이 처음 보이잖아요. 분리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분리된 사람이 처음으로 보이면 그냥 처음 새로움인 걸 알아요. 자기가 분리되어 있어 그렇거든요. 모든 현상들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섞여가 있거든요. 우리가 절대인데 섞여가 있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처음 보면 그냥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그 처음 새로움 인지하는 거고, 자기하고 이제 분리가 돼가 있죠. 자기는 처음 새로움 아니야. 자기는 원래 있던 하고 유아니까, 자기가 있던 하는 원래 유아니까 자기가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아거든. 무아에서 처음 보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새로움으로 인지가 돼요. 처음 새로움으로 인지되는데 경이로움 체험을 못하죠. 경이로움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처음 새로움에서 경이로움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걸 하면 어떨 때 체험이 되냐 하면, 내 것이라고 움켜졌던 게 처음 새로움인 걸 알 때 그때 경이로움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윤핵에서는 몸이 나예요. 내가 지금 유아가 돼가 있어요. 몸이라 하는 유아가 돼가 있어요. 이 몸을 무아를 해요. 무아를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몸이 처음 새로움이거든요. 그때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몸이 처음 새로움이에요. 한순간에 경이로움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움켜지는 야는 처음 새로움이라고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경이로움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유아니까, 항상 있던 애니까. 어제 아가 오늘 아거든. 조금만 변했거든요. 유아가 조금만 변했는 또 유아거든.
그래서 자기 처음 새로움을 못 받아들이고 경이로움을 못 받아들여 자기의 경이로움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처음 새로움이라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경이로움에 자기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 처음 새로움 뜻이죠. 처음 새로움이 경이로움으로 드러나는 거는 내 것이라고 움켜졌는 유아라고 움켜졌는 걸 무아했을 때 내 것이 무아가 중도가 되거든요. 중도가 돼서 처음 새로움으로 드러나 버려요. 이 몸이 처음 새로움이라고 지금 인지해 오시라니까요. 황홀하다니까요. 이제 더 나아가면 내 존재 있잖아요. 존재가 처음 새로움이라니까요. 존재를 무아했거든. 그러면 중도에 이르러서 드러나는 게 존재가 처음 새로움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자기 존재가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는 항상 있다 하니까 이제 자기 존재의 경이로움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무아를 했을 때 처음 새로움으로 체험되거든요. 그때 경이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자기 것을 무아했을 때 경이로움을 받아들이고, 의식 확장은 그거죠. 이제 내 것이 이제 무아해서 7단계 무아해서 내 것이 점점 확장해요. 이 시공간을 내가 지금 다 덮은 내 존재야. 내 것의 존재가 이 시공간을 다 덮은 내 존재가 처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때 황홀감이 온다니까요. 그냥 분리되어 있는 데서 내 것이 아닌 게 내 새로운 공간에 갔어요. 그럼 처음 새로움이에요. 다 무에서 유로 나왔으니까 처음 새로움이거든요. 근데 야와 나는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조금의 처음 새로움이라는 이제 신기하다 하는 그런 것만 인지하지 경이로움을 못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그게 다 나라고 인지되는 순간 내가 무아됐으니까 내 것이 처음 새로 생긴 시공간이 되거든요. 그때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몸, 시공간, 뭐 어떤 관계, 알아차림, 뭐 형상, 내 존재. 더 나아가면 업닥하는 데까지 갑니다. 업닥하는 동시성이 내거든요. 업닥하는 동시성이 내가 인지 안 되면 경이로움이 처음 새로움이라 하는 게 업닥하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경이로움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없음이라 하는 동시성이 나의 존재니까 나의 존재가 처음 새로움으로 생긴 걸 알면 한순간에 경이롭다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체험하셔야죠. 그게 처음 새로움이에요. 처음 새로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어떨 때는 처음 새로움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처음 새로움이 안 느껴지고 어떨 때는 변화 새로움만 느껴지고 자기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처음 새로움이라고 인지되는데 경이로움이 없는 거고 자기가 확장해서 자기 거라고 여기는 게 처음 새로움이라고 인지되면 경이로움이 체험됩니다. 지금 자기가 첫째같이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몸. 그거 처음 새로움이라고 인지해 보시라니까요. 유아가 됐을 때는 처음 새로움을 인지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있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만 인지되죠. 근데 윤회에서는 몸이 다 첫째같이 자기니까 처음 새로움이라고 인지 못하고 그냥 남을 처음 봤을 때는 처음 새로움이라고 느껴져요. 그냥 처음 새로움이다. 처음 본 사람이다. 처음 새로 본 사람이라고만 인지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자기 또 저장을 또 해요. 나는 이제 처음 본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제 봤던 사람이냐. 어제 봤던 그 사람이다. 또 처음 새로운 사람이 어제 봤던 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감흥이 또 들어오죠. 그 기억까지 다 처음 새로움인 거죠. 어떨 때는 처음 새로움이고 어떨 때는 처음 새로움 아니고 내가 있을 때는 처음 새로움이 아니고 그렇게 돼요. 다 처음 새로움인데 자기가 이제 유화로 가두는 거죠. 어떤 현상들을. 그래서 그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걸 무아했을 때 중도에 이르러서 처음 새로움이 인지됩니다. 그때 외면에 보이는 게 드러나서 연기에 올려서 그렇게 다 인지가 되는 거죠. 그 처음 새로움.
그 경이로움을 만끽해 보시라는 게 일상에서. 그 처음 새로움을 이해를 하면 내가 사용하는 게 무엇을 사용하는 줄 알아요. 다 처음 새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용한다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는지 얘기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무화됐을 때는, 유아가 돼 있을 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어디를 도망가고 숨으려 그래요. 근데 무아가 돼 보면, 최후의 무아에 가 보면 자기가 도망을 갈 수 없다 하는 걸 알아요. 도망가도 절대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나는 도망간다고 가는데 도망을 못 가. 자기가 절대니까 그렇거든. 무아일 때는 도망을 못 가요. 유아일 때는 자기가 지금 자꾸 도망가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근데 그게 절대 흐름이다 보니까 자기는 도망간다고 도망갔지만 절대 입장에서 보면 그 빤히 다 보고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처음 새로움으로 자기가 도망간 곳이 처음 새로움이거든. 절대 힘 가는 거는 처음 새로움 힘이 흐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도망가봐야 처음 새로움에 있는 그곳이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유아 있을 때는 도망가가 숨으러 가죠. 그게 도망 얘기 좀 해보고. 그리고 불교 보니까 그 비이원성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하나가 하는 개념이죠. 근데 비이원성이 자기 의식에 따라 다 달라요. 의식만큼 수평으로 갑니다. 나와는 하나, 뭐 이렇게 비이원성. 이 물건, 유는 하나, 비이원성. 있음에 그냥 비이원성으로 가는 거죠. 같은 걸로. 근데 비이원성은 수평뿐만 아니고 수직으로도 가요. 절대가 각자로 드러나는 비이원성이죠. 절대평등의 힘. 그게 진정한 비이원성이에요. 그래서 비이원성이 의식 단계마다 다르거든요. 그 진정한 비이원성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지. 비이원성은 어떤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인데 비이원성이 깊어지죠. 깊어지는 비이원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만큼 비이원성을 알아요. 근데 윤회에 있으면, 밑에 단계 있으면 나와는 구분이죠. 그래서 비이원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 보면 신기해 하거든요. 나와는 구분은 하나다고 얘기해서 모두가 다 비이원성이라고 하면 아 그런갑다 하거든요. 그거는 비이원성이 그냥 겉만 살짝 얘기했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다니까 비이원성이. 그걸 얘기를 다 해야 되죠. 그 자기 의식 아는 만큼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원성, 최고 레벨의 비이원성 얘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보면 강박관념이 있어요. 강박관념은 뭐냐면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있으니까 뭘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좋아야 돼요. 나는 선량해야 되고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좋은 생각이어야 돼.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니까요. 그런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다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자기가 좋든 나쁘든 뭐 있든 없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하지 않은 것도 처음 새로움이고 하는 것도 다 처음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지.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강박관념 초월하는 거. 이게 처음 새로움하고 다 연결된 또 얘기라서 한꺼번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다 하게 됐습니다. 처음 새로움을 일단 인지를 하면 되죠. 처음 새로움은 언제 경이로움을 느끼냐 하면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을 자신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 새로움이라고 느낄 때 경이로움을 체험합니다. 자신이라고 여기는 걸 처음 새로움이라고 안 여겨요. 항상 유아가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무아하락하는 게 자기가 있는 몸을 무아를 해보면 자기 몸이 처음 새로움이 되거든요. 그 경이로움을 체험한다니까. 그래서 부다가 기본이 무한 거예요. 무아가 되면 무아했는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생각을 없애보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닌 거지. 그래서 처음 새로움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 존재, 자기가 존재감 느끼잖아요. 존재감 느낄 때, 아, 이 존재감이 지금 무에서 유로 처음 새로 생겼네. 라고 인지하는 순간, 경이로움을 체험됩니다. 자기께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처음 새로움이라고 인지될 때, 무아할 때, 경이로움이 체험되죠. 그래서 마음 공부 하는 무아, 유아, 중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자기가 점점 좀 확정해요. 점점 좀 확정해서 자기가 확장했는 걸 무아해서 가가 처음 새로움이거든. 그 점점 좀 황홀해진다니까요. 그런 논리죠. 처음에는 몸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관계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알아차림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존재로 가거든. 존재가 우주 존재까지 뻗어가서 없음이라는 동시성에 있는 그 존재까지 뻗어나가요. 존재 자체가 자기라 하는 그 존재를. 그럼 무아하거든요. 그럼 그 존재가 처음 새로움이거든. 경이로움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리고 이 처음 새로움이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이 형상이라 하는 거, 어떤 형상, 뭐 가능성, 뭐 있음, 내가 알아차리는 거, 못 알아차리는 거, 가능성, 내 존재, 너 존재, 우리 관계에 처음 새로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가 그냥 다 있는 거야. 처음 새로움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나라고 고집하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냥 뭐 어제 나 오늘 나 조금 변했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비이원성, 처음 새로움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점점 확장하는 거죠. 이제. 그 최후에 가서 이제 비이원성이 다 있는 걸 아니까 처음 새로움이 나가 점점 확장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걸 아는 거죠.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처음 새로움이라고 느껴질 때 경이로움을 체험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이 있을 때는 처음 새로움이라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아됐을 때 처음 새로움인 걸 알아요. 그때 경이로움을 체험합니다. 지금 즉시 할 수 있어요. 즉시. 왜 이제 우리 일상에 보면 처음 새로움은 이제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한 개 생긴 거야. 그게 그냥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돼야죠. 그거 다 쓸 때니까. 처음 본 사람, 내가 처음 보는 광경, 처음 대하는 현상, 없으면서 나서면 그냥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처음 새로움으로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처음 새로움이고, 어떨 때는 처음 새로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는 거거든. 그래, 다 처음 새로움이에요. 근데 처음 새로움이라고 인지 못하는 건 나가 있으니까. 내 것은 처음 새로움 아니거든. 내 것이 아닌 것은 보면 처음 새로움이에요. 근데 내 것은 처음 새로움이 될 수 없다니까. 근데 남들이 나를 보잖아. 남들이 나를 보면 나는 처음 새로움이에요. 남들이 나를 처음 보잖아요. 그럼 나는 처음 새로움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처음 새로움이거든. 근데 나라고 있다고 고집하니까 나는 계속 있는 나가 변하는 거로만 알지. 근데 모든 건 다 처음 새로움입니다. 처음 새로움은 없었던 것이 있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죠. 없음이 있음으로 드러나는 원리예요. 하고 이제 처음 새로움이 확장하는 거죠. 처음 새로움이 확장하면 있었던 것이 처음 새로움으로 인지되죠. 있었던 거. 내가 어제 있었던 거 나. 야를 무하는 거예요. 어제 아래 있고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을 나. 야를 무화를 하면 야가 있었던 나가 처음 새로움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 새로움이 확장하죠. 아래 봤던 그 사람이 오늘 봤는데 있었던 그 사람이 처음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새로움이 그렇게 확장하죠. 그리고 최후의 확장은 처음 새로움 최후의 확장은 뭐 하면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는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의 처음 새로움이
처음 새롬의 확장에서 경이로움을 체험하죠. 의식 확장이 그거죠. 어제 봤던 사람은 그분을 무아이가 오늘 처음 새로움 봤다, 드러났다 그래도 경이로움이 덜 다가와요. 덜 다가오고, 어제 봤던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인데, 같은 하나인데, 시공간에는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새로 생긴 거예요. 같은 사람이 처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황홀감을,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자신하고 여기는 것의 처음 새로움이 처음 새로움의 완결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 확장하는 거는 의식이 확장하여 하나에 도달한 후 나와 너 우리 관계 알아차림 뭐 있음 없음 뭐 최후위까지 가서 하나에 도달해서 그 하나를 무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무아해서 그 하나가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알아차리는 어떠한 있음 없음의 동시성이든 뭐 있음의 동시성이든 그 하나를 다 나와 하는 거예요. 하나 존재인 거예요.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그 가능성까지 다 하나 존재인데 가를 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절대에 의해서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그게 완전한 무아 중도 연기예요. 다 하나에 이르러서 다 나와 같은 존재, 나의 존재와 하나 된 존재가 돼서 그 하나 존재를 무아하는 거예요. 그 무아해서 그 하나 된 존재가 다 나와 같은 존재니까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완전하게 처음 새로움인 거예요. 그 처음 새로움 힘을 받는 거지 이제. 그 평명상 그냥 하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없음의 동시성 개념이다 보니까 그냥 입체로 된 아가 처음 새로움인 거죠. 그때 무아 중도 연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처음 새로움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처음 새로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보통 사용하면 나와 우리의 형상, 알아차린 존재 자체, 내 있음, 앞으로 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없는 거 세트, 없음이 동시에 있는 거 무에 처음 새로움을 사용하는 거야. 나와 우리 어떠한 다양한 알아차림, 단일한 알아차림 가는 다양한 알아차림 가는 형상 알아차림 존재 자체, 윤회계, 깨어남 세계까지 무까지 다 처음 새로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흐름이고 비이원성입니다. 절대무의 처음 새로움 힘의 흐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절대 평등의 힘이죠. 야가 뭐 한 개만 있다고 처음 새로움에 새로 생겼잖아요. 야가 지금 안 보이다가 처음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그 처음 새로움 힘이 야가 처음 새로움 생기는 게 조금만 힘이 강하는 게 아니고 무의 처음 새로움을 생긴 힘이 야의 처음 새로움 생긴 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힘이 야는 뭐 조금 하니까 처음 새로움이 조금만 힘을 발휘시켜줄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평등의 힘입니다. 야는 힘은 구분이 없어요. 그 무까지 처음 새로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힘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절대각작하죠. 그게 비이원성 하는 거예요. 절대 평등의 힘이죠. 근데 이 처음 새로움이 선물이거든요. 지금이 선물이라 하잖아요. 처음 새로움이 선물인데 야가 그냥 뭐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맹탕하게 딱 나타나면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 야는 선물이다 보니까 맹탕하게 드러나는 아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있음으로 드러날 때 모든 걸 다 갖춰가 드러나요. 뭐 원인과 결과, 좋고 나쁨, 뭐 인과응보, 크고 나쁨 해서 포장 그 선물로 드러나 버리거든요. 이때까지 했는 경험을 다 포함한 앞으로 경험을 다 포함하로 선물로 드러나 버리거든. 처음 새로움이 그 선물로 드러나다 보니까 야가 아까 있던 나가 나니까 나라고 인지하면 처음 새로움의 선물을 모르는 거죠. 그냥 있던 나가 계속 있던 나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근데 무아를 해보면 이게 완전히 갖춰진 나가 선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죠.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나가 있는 상태에 선물이 계속 있는 걸 말거든요. 그 오해를 가장 많이 하죠. 그 처음 새로움이 그냥 냉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건을 다 갖춰서 드러나는 거죠. 처음 새로 보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는 경험하고 그 생긴 모양하고 다 완벽하게 갖춰가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냥 냉탕하게 없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갖춰가 선물로 드러나거든요. 나도 완벽하게 갖춰가 경험이라 하는 거로 갖춰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처음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새로움이 선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물이 있음에 드러나는데, 있음은 지금 이 드러나는 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어제 다르면 오늘 달라요. 좀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세포 계속 변화했잖아요. 지금 생각도 계속 다르고 마음도 계속 달라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있었다 하는 기억으로 드러나죠. 야가 있었다 하는 기억으로 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있는 가가 처음 새로움이라니까요. 무한을 안 나가는 거는 지금 이 순간만 무한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나, 미래에 있었던 나, 앞으로 있을 가능성, 그 없음의 동시성, 그 존재까지 다 무한을 하는 나거든요. 과거에 새로 선물로 포장돼가 짠 나타나는 거죠. 있음은 있었던 것이 아닌 기억으로 선물로 포장돼가 드러나죠. 새로운 사람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품위, 뭐 자기가 가진 거, 재력, 뭐 나이, 이름, 이때까지 살아왔는 거에 같이 종합으로 탁 나타나잖아요. 그냥 평면적으로 툭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선물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종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종합적이고 거대하고 뭐 좋고 나쁘고 뭐 인가고 인가 없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야는 계속 있는 아인 줄 아는 것이지. 종합적인 선물로 처음 새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고 뭐 없었던 것이라는 기억, 하고 변화한다는 기억, 라고 변화되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 원래 있던 나가 변화된다고 나타났던 기억, 그 기억으로 나타나거든. 야가 없다가 있음으로 새로 나타났다는 그 기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음이. 하고 나라는 믿음, 이 믿음이 나가 이때까지 살아가는 종합적인 믿음이 있는 나로 드러나거든요. 이 선물이, 처음 새로운 선물이. 하고 원인과 결과, 내가 옷을 아침에 입어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처음 새로움으로 나타나거든요. 좋고 나쁨, 내 상태가 좋고 좀 나빠요. 좋고 나쁨 드러나고, 반대 개념, 뭐 남자, 여자, 뭐 있으면 낮과 밤 이렇게 시공간으로 드러나죠. 반대 개념. 그 존재는 드러나죠. 존재. 함축되어 있는 알아차림이 함축되어 있는 존재로 새로 나타난다니까. 그 다양한 알아차림이 드러나죠. 생각, 감정, 느낌. 이때까지 했는 거 다 해가 종합적인 나고 있음 없음을 기억으로 해가 기억장치, 경험장치로 딱 종합으로 처음 새로움으로 나타나죠. 그 내 것이라 하는 종합적인 나가 처음 새로움이라고 무화했을 때 처음 새로움이라고 인지하면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 한 개만 무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 방대한 나를 다 무화를 해야 의식 확장이 되다 보니까 무화가 엄청나게 많이 힘이 들어가겠죠. 당연한 차이. 그 있음이라 하는 처음 새로운 선물이 있음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가능성, 앞으로 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그 무진한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포장돼서. 그냥 형상 한 개만 달랑 처음 새로움이 아니고, 야는 엄청난 가능성을 다 품은 이 존재가 처음 새로움으로 드러나는 아거든요. 가가 없음에서 나왔거든. 그 없음이 동시성이 있는 애거든. 깨어남 세계하면 동시성이 있는 애거든. 가가 무거든요. 무를 처음 새로움이라 하는 선물로 드러나죠. 무가 알아차림 자체 없음의 동시, 형상 자체 없음의 동시, 존재 자체 없음의 동시로 무로 드러나거든요. 엄청난 아가 지금 무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로
첨새로움으로 드러나는 아예요. 야가. 첨새로움이 선물이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점점점 확장할수록 첨새로움이 점점점 방대해지죠. 처음에 첨새로움 가면 이제 그냥 형상 한 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뭐 어제 있었더나 오늘 있었더나 시공간 다 품으나 하고 없음 가드나 없음 동시성 있느나 그 가능성까지 다 품으나 그 형상 자체 아참 자체 존재 자체의 없음이 동시에 있는 그 무의 존재가 나거든요. 다 나하고 하나의 존재거든요. 가가 첨새로움인 거예요. 절대무에 의한 첨새로움의 힘이죠. 그 힘이 첨새로움이라 하는 이런 막강한 선물로 우리 지금 일상에 드러나는 거죠. 이 첨새로움을 인지하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확장되는 게 매 순간 절대무에 의한 힘에 의해서 첨새로움이죠. 완전하게 세팅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 뭐 변화된다는 기억, 있었던 기억, 뭐 없었던 기억, 나라는 믿음, 모닝과 결과, 좋고 나쁨, 이 가능성, 없음, 동시라 하는 그 무가, 야가 완전하게 첨새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무에 의해서. 요 한계 형상에서. 그 힘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첨새로움 선물. 그리고 보면 우리가 강박관념이 있죠. 강박관념을 하면 내가 좋아야 된다 하는 일상에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야 한다 하는 거, 선량해야 된다 하는 거, 그 강박관념이 있다니까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이따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니까요. 이 첨새로움에 있으면 내가 좋아야 된다 하는 거, 좋고 나쁨 이런 원인 결과 이런 게 다 첨새로움이니까 그런 강박관념이 없죠. 첨새로움 자체에서 이 절대무에 의한 그 절대평등의 힘을, 첨새로움의 힘을 인지하는 거죠. 그 한계 할 때. 그 윤회계 이제 처음에 있으면 그거 다 강박관념이다. 난 좋은 것만 해야 되고, 나는 뭐 좋게만 얘기해야 되고, 나는 뭐 분노도 하면 안 되고, 두려움에 들면 안 되고, 뭐 불안에 들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분노하고 두렵고 다 불안에 들거든. 그걸 다 받아들이면 된다니까. 그게 다 다양한 알아차림의 첨새로움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인정해주면 된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첨새로움 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강박관념이 와야 됩니다. 내가 있다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내가 좋아야 된다 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강박관념을 다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일상이 이제 그냥 절대 힘에 의한 첨새로움이 있는 거죠. 이 시공간이 지금 첨새로움이 생겼다니까. 내 것이라 하는, 내가 시공간을 덮고 있으면 내 것이라 하는 시공간이 지금 첨새로움인 거예요. 황홀하다니까.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제 첨새로움 가면 그냥 조금만 그냥 새롭다 하는 것만 느끼는 건데, 그 시공간을 다 덮은 존재에서 그게 첨새로움으로 인지되면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강박관념 일상에서 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넘어보시고, 그 비완성을 하면 무에서 유가 절대 힘에 의해서 힘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절대 무의 처음 새로운 힘인 거예요. 뭐 한순간에. 그럼 다 어떠하거든 다 처음 무에서 유를 나오는 처음 새로움이다 보니까 다를 수가 없죠. 그 절대 힘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이원성이 이제 의식 단계마다 형상이 있으면 그냥 형상이 다 똑같다. 그럼 알아차림이 다 똑같다. 우리는 다 같은 존재다. 있음은 다 하나다. 이거는 그냥 뭐 윤회계에서 자기가 하나를 인지하는 거고, 이제 깨어남세계 가면 이제 없음을 아는 거죠. 1세때 없음이 동시에 있는 거. 텅 빈 자리, 형상명 알아차림, 야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건 다 하나다. 조금 더 깊어지는 거고. 형상 자체, 알아차림 자체, 존재 자체의 없음의 동시성으로 우리는 하나다 하면 우리 하나가 조금 더 깊어지는 거고, 절대에 의해서
내가 인지하는 어떠한 알아차림이든 있으면 없으면 동시성이든 내 존재든 비존재든 우리의 하나된 존재가 절대무효에서 처음 새로움인 걸 알면 이 비이원성이죠. 그래서 절대무효 흐름이 한 개의 형상에도 처음 새로움이 똑같은 애거든요. 양의 뭐 무가 뭐 처음 새로움이든 양의 한 개의 처음 새로움이든 처음 새로움 힘은 똑같아요. 절대 평등에 의해서 그거 아는 게 비이원성이죠. 근데 처음 새로움을 모르고 그냥 한 개만 보니까 이원성이 있는 거고 비이원성으로 가는 거고 비이원성이 자기 의식만큼 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도망 보면 뭘 자꾸 망고받아 보면 힘들거든 도망가려 그래요. 무서운 엄청난 자리를 보면 도망가려 한다니까요. 유아일 때는 도망가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무아되면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어요. 내가 도망쳐봐야 도망쳤는 곳이 그 처음 새로운 곳이거든. 그래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절대 힘에 그 처음 새로움에 그냥 겸손하는 거지. 내가 도망쳐가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처음 새로움인데 뭐 내가 없는 걸 알아차리든 동시를 알아차리든 뭘 알아차리든 거대한 나로 확장되는 애가 처음 새로움이거든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처음 새로움의 힘이죠. 그때 그 도망칠 수 없다 하는 걸 알 때 그때 신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이것이 좀 제일 안전하다 하면서 같이 있어요. 이것이 제일 안전하다 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있죠. 오늘 처음 새로움이란 일상에서 느낄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고 유아일 때 그렇거든요. 무아일 때 또 느끼는데 나와 너가 하나로 확장해서 다 처음 새로움이라는 경이로움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 처음 새로움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도망쳐봐야 가봐야 절대입니다. 절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비이원성, 절대 흐름에 의한 그 힘의 비이원성에 있는 거죠. 강박관념. 자기가 그 처음 새로움의 힘에 있을 때 내가 나서는 강박관념은 다 뭐 할 수 있죠. 오늘 또 조금 심학습이에요. 심학습이고 일상에서 처음 새로움 한번 인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